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속노아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조금 특별한 곳에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마포구 동덕역과 대흥역 사이에 있는 모처입니다. 오늘 저희는 저속노화 식사, 특히 채소 중심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베지 스튜디오라는 곳에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베지 스튜디오에서 최근에 제스프리와 협업을 해서 키위를 중심으로 한 채소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요리에 대해서 저에게 리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요리를 맛보고 또 키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위를 이용한 채소 기반 식사라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고요. 맛도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제가 또 미맹이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또 음식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신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속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저속노화 커뮤니티에서 레시피 관련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하상희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레시피나 특히 음식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주셨던 것 같아요. 본업이 미술과 관련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 현재 고향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속노화 식사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에 관심 갖지 않고 좀 막 살다가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감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더 건강하고 더 지속적인 식단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의 식단을 좀 접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좀 오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되었고, 지금은 식단은 물론 운동이랑 수면까지도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좀 보셨나요? 그럼요.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 나눴고, 지금부터 또 실제 어떻게 우리가 키위와 함께 채소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체험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이제 들어가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키위 먹고 신나리셨어 신나리셨어 신나리셨어. 오늘 저희가 먹어볼 주인공은 바로 제주 썬골드 키위입니다. 키위 중에서도 썬골드 키위죠. 보통 키위 생각을 하시면 갈색 털이 있고 과육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제주 썬골드 키위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육의 경우에는 약간 노란빛을 또는 황금빛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썬골드 키위라고 부르게 되겠고, 단맛이 나는 편이고요. 제주도에서 날아온 키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키위를 이용해서 만든 채소밥을 저희가 먹어볼 예정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위가 여러 가지 채소 그리고 밥과 어우러진 메뉴가 되겠습니다. 과연 키위가 밥과 함께 먹으면 어떤 느낌일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키위를 이렇게 밥과 함께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늘 원물로만 먹어가지고 밥이랑 먹어볼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일단 과일이랑 이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토마토나 이런 것들은 리조또를 만들어 밥과 함께 먹긴 하는데, 키위는 지금까지는 원물로 먹는 경우가 많았고 여러 가지 다른 과일들과 갈아서 이렇게 스무디 형태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과일 하면 요새 또 액상과당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당 스파이크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키위는 대표적으로 당 지수가 낮은 과일에 속합니다. 보통 이제 혈당 지수는 이제 포도당 원액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70 이상이면은 당 지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5 이하면 당 지수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당 지수가 낮은 과일로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자몽이라든지 아니면 메로골드 같은 것도 있고 네. 배 같은 걸 떠올립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배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죠. 배의 혈당 지수가 36 정도가 됩니다. 썬골드 키위 혈당 지수가 38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제 강연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리는 게, 잘 만들어진 저속노화 식사 하신 다음에 이런 당 지수가 낮은 과일들 드시면은 걱정하시는 것보다 혈당 스파이크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칼로리도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과일은 사실 많은 부분이 섬유질 그리고 물이기 때문에 단맛이 있기는 하지만 칼로리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썬골드 키위 2개 칼로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100 정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2개가 110 칼로리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칼로리는 의외로 낮은 편인데 영양분은 풍부한 편입니다. 항산화 물질로 비타민C를 영양제로 섭취를 하시잖아요. 메가도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비타민C의 경우에 이제 썬골드 키위는 100g당 152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한국 사람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이 100mg입니다. 키위 한 개 드시면은 사실은 하루 권장량이 그냥 넘어버리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들이 뭐냐면, 이런 비타민C라든지 또 항산화 물질 이런 것들은 영양제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
것보다 원물로 드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폐암 예방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비타민 C만 많은 게 또 아닙니다. 아무래도 과일이다 보니까 칼륨이 또 많이 들어있고요. 칼륨은 또 혈압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죠. 그다음에 엽산, 비타민 E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비타민 E의 경우에는 또 고용량 항산화제로 이제 우리가 영양제로 섭취하면 사실은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키위에는 원물 형태로 이제 들어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특징들은 보통의 채소나 과일들에서도 얻을 수 있는 공통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좀 키위가 특별한 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인 액티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 제가 진료하다 보면 고기 드시면 소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근데 또 어르신들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고기를 많이 드셔야 단백질 드셔야 근육 건강 유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참 어려운 경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화제를 제가 처방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키위에는 이 액티니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 드시고 나서 속 더부룩하신 분들은 후식으로 키위를 드시면 소화에 조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또 브랜드 과일 중에 최초로 포드맵 성분, 그러니까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특정 당 성분이 적다. 그래서 이 포드맵 성분을 많이 먹게 되면 부글부글 속이 끓고 가스도 많이 차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 저속노화 식사, 뭐 콩 이런 거 많이 드시면 가스 차고 설사하신다 이런 분들은 키위를 드시면 상당히 또 괜찮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키위의 장점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서 맛이 없으면 또 서운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키위를 넣은 채소밥을 먹어볼 건데요. 사실 저는 입맛이 보편적이지는 않은 편이죠. 제 와이프는 제가 미맹이다 뭐 이렇게 폄훼하기도 하고요. 아마도 저는 잘 먹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오늘 밥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렌틸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잡곡밥이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채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채소밥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진 않지만 채소 바탕에는 백미가 전혀 섞이지 않은 100% 통곡물 밥이 있고요. 채소와 밥 사이에는 썬골드 키위와 그리고 홍고추, 된장을 이용해서 만든 저희의 특제 겨울 꽁기만이 발려져 있습니다. 위에는 당근 BBQ와 그리고 마늘 소금으로 향을 더한 감자, 한라봉 곤약 장조림과 두 가지의 채소 구이, 레디쉬와 옐로우빈 구이와 그리고 옆에는 적양배추 유자 절임이 올려져 있고요. 가장 왼쪽에는 저희가 직접 말린 세미드라이드 썬 골드 키위와 겨울 채소로 만든 맑은 겉절이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에 올려져 있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썬 골드 키위, 홍고추, 된장으로 맛을 낸 겨울 꽁기망이고요. 골드 키위에 생강과 시나몬을 더해서 따뜻하게 끓여낸 뱅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에 올려져 있는 건 시나몬 스틱이 아니고 키위의 스킨을 저희가 말려서 올렸고요. 살짝 뱅쇼를 저어서 먼저 드셔보시면 식전에 아주 새콤한 맛이 입맛을 확 돋궈드릴 거예요. 네, 이 뱅쇼에는 와인이 들어있나요? 네. 와인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네. 골드 키위에다가 생강과 시나몬을 더해서 따뜻하게 끓여낸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무알콜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뭔가 먹어본 맛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도 있어가지고 네. 밥이랑 또 이렇게 잘 어울리고 달달해가지고 또 입맛도 확 땡기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매콤한 맛도 네. 단맛도 나고 카이센동? 그런 느낌. 맞아요. 해산물 다양하게 해산물이 없는 카이센동 맞습니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야채 카이센동. 네. 토마토와 키위가 비슷한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키위도 보면 저당이고 토마토도 굉장히 저당이죠. 섬유질도 많고 뭐 이런 것들 공통점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듭니다. 음식과 어우러지는 키위를 그렇다고 채소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메인 메뉴로서 식사와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반숙 달걀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되게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데요. 약간 고소한 맛도 있고 매콤한 맛도 살짝 들고. 네. 되게 맛있는데요. 이런 맛을 특정 음식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것도 약간 일본 느낌? 간혹씩 이제 일본에서 그 가이세키 요리라고 하나요? 네. 그런 데에서 나오는
뭐 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요리해서 나오는데 그럴 때 나오는 소스들 위에다 알 같은 거 얹어져 있고 그런 요리들이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복잡한 맛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계란도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계란 같은 단백질 드시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제 외래에 참 많으시죠. 키위에는 또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키위랑 같이 드시는 것도 어찌 보면 소화를 도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채소밥은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섬유질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이제 저당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통곡물 보니까 렌틸도 보이네요. 사실은 이렇게 통곡물밥을 콩을 많이 넣어서 먹으면 밥만 먹어도 뭐 단백질 양은 거의 이제 충족이 이제 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도한 단백질을 먹는 건 또 아닌 거고요.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되어 있고 채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를 대부분은 이제 충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그릇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 다 먹으면 되게 배부릅니다. 그리고 이 포만감 되게 오래 갑니다. 채소 자체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통곡물 콩밥 자체가 혈당을 굉장히 느리게 올리고 그 말인즉슨 먹고 나서 몇 시간 지나도 또 혈당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균형 잘 잡힌 식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란 이제 반 개 정도를 이제 추가했기 때문에 약간의 동물성 단백질 아마도 한 3.5g 정도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나 좀 체중이 덜 나가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추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튀김이 아닌데 감튀 같아요. 바삭바삭하고 당근에 바베큐 소스 쓰셨다고 하잖아요. BBQ? 바베큐 소스를 넣은 건 아니고요. 당근의 간을 간장으로 했는데 이제 스모키하게 향을 좀 입혀서 불향. 불향을 좀 입혀서 당근이 갖고 있는 특유의 향을 조금 네. 감췄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당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맛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그린빈이 아니면 옐로우빈이라고 하셨는데 그린빈에 되게 익숙했는데 옐로우빈은 완전 처음 먹어봐서 되게 신기하고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파스타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네. 이렇게 먹으면 저는 저녁을 아마 거의 안 먹을 것 같습니다. 포만감이 정말 오래 가거든요. 맞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채소 위주로 먹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맞아요. 굉장히 귀한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병원 식당 중에 한 곳에서 500원을 더 내면 공깃밥 대신에 현미밥을 준다는 거예요. 시켰어요. 근데 현미가 한 5% 정말 이렇게 굉장히 조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별로 당지수가 떨어지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고. 그렇죠. 500원 냈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100% 현미밥을 줄 것이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니까 참 보면 우리가 밖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뭐 지중해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에 맞는 식사를 하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시락 싸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정말 많이 하시는 게 저는 건강한데 맛있어요. 맞아. 그거는 사실 상식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 흡입해버렸습니다. 짠. 네, 오늘 조금 색다르게 저희가 보통은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바깥에서 여러분과 만나 뵈었습니다. 사실 과일이라는 게 그대로만 먹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만 먹으면 지겨울 때가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조금씩 잔잔하게 즐거운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 또 그 즐거움이 오래 갈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의원의 저속노화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건강한 식사를 또 맛있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